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다양한 부동산 고민 좀 꼼꼼하게 해결해 드릴 예정인데요. 그 전에 대표님만의 노하우 좀 만나볼 수 있는 시간 있죠. 시크릿 노트. 또 여러분들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들어볼 예정인데요. 오늘 어떤 내용 좀 준비해 오셨을까요? 예. 자, 우리가 작년 12월 달에 국회에서 부동산 관련된 세법들이 국회를 심의 과정을 통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신문이나 이런 뉴스에서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은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 이렇게 세법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정말로 중요한 내용은 이런 시행령에 많이 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시행령까지도 우리가 살펴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개정된 세법 내용 중에서 이 시행령, 그래서 이 시행령이 1월 8일 날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초에 이제 시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부동산 관련된 분야를만 제가 발췌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꼭 알아야 되는 사항 위주로만 제가 좀 요약을 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주택임대사업자 관련된 게 작년에도 그렇고 세택이 축소됐다 뭐 참 말이 많았죠. 그리고 또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의 사후 등록 관리 방안이라 해가지고 과태료가 1,000만 원이 된 게 최대 5천만 원까지도 올라간 그런 뉴스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특히 이번 세법 이 시행령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신 분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왜냐? 굉장히 이걸 내용을 모른다면은 굉장히 페널티가 큽니다. 페널티가 커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연간 임대료 상승 5%를 준수해야 된다는 거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연간이라고 하지만은 계약갱신 기준의 5%라는 것도 알고 잘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동안에는 과태료 처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사후 등록관리 방안에서 과태료 금액이 올라갔습니다만은 문제는 이 사항을 준수하지 못했을 때 관련된 세금에 있어서 혜택이 몰수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떤 혜택이냐? 첫 번째, 양도소득세 관련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굉장히 큰 혜택이죠. 1가구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관련된 중과배제 이 부분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야, 이거 임대료 5% 잘못 계산했다가 5% 이상 초과해서 올리게 되면은 양도소득세 혜택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소형주택입니다. 여기서 소형주택이라 하면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를 갖다가 칠 것입니다. 자, 소형주택에 임대소득세 감면이 있죠. 자, 우리가 단기로 등록하신 분은 30%까지 준공공, 장기로 등록하신 분은 75%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 혜택조차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가 있죠. 우리가 수도권 같으면 기준시가 6억, 지방 같으면 3억 합산 배제인데 이런 5% 상승 규제를 어길 시에는 이런 합산 배제 효과도 받을 수가 없다. 굉장히 강화됐죠. 그렇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는 이제는 5% 상승 제한 이 규정을 철두철미하게 지킬 필요가 있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주택임대사업자가 꼭 알아야 될 사항이 두 번째입니다.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의 비과세입니다. 비과세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A, B, C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B, C는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 케이스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A에서는 내가 거주하는 주택이 되겠죠. 이랬을 때 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 1가구 1주택의 판정을 받아서 양도 9억까지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걸 평생 1회로 제한한다는 겁니다. 평생 1회로. 자, 그리고 2년 동안 이 A라는 주택에서 2년 동안 세대원 전원이 거주 요건을 충족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지만은 이런 1가구 1주택이 비과세 특례를 주는 가정 어린이집이라는 게 있죠. 이 부분은 계속 평생 1회가 아니라 계속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등록된 주택을 거주 목적으로 전환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 A를 처분을 했습니다. 처분을 하고
B가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서 이걸 등록을 해제하고 여기서 거주하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예,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고 겹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종전 기준과 변동이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등록된 주택 중 일부 무슨 얘기냐면요. 자, A도 처분했어요. 이제 B도 처분하고 C만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거주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비과세가 가능한데요. 그러면은 이 평생 일해라는 건 무슨 의미냐? 평생 일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이렇습니다. 자, A, B, C가 있는데 B, C를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하고 A를 갖다가 비과세 받고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D를 구입을 했다. 이거 했을 때 D에 대해서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혼동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런 사항들은 영시행일 이후 매매 계약분부터입니다. 매매 계약분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가구 1주택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깐깐해졌습니다. 깐깐해졌어요. 그래서 자, 일단 조정 대상 지역에서 1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 같은 경우는 2년 거주 요건이 신설됐습니다. 2년 거주 요건. 자, 그런데 이거는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겁니다. 즉 잔금을 치른 거죠. 예.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일시적 2주택의 그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이 됐습니다. 이건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작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인데 계약 기준입니다. 계약일 기준. 계약일 기준으로 따져서 작년 9월 14일 이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취득을 했다 보면은 이런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의 기간이 3년이 아니라 2년으로 단축됐다는 것도 우리가 꼭 알아둘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또 1가구 1주택에 대한 개념에서요. 9억 초과 주택의 장기 특별공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자, 이렇습니다. 현재는 10년 보유했을 때 80%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2020년부터 내년이죠. 내년 초부터는, 내년 1월부터는 만약에 2년 거주 요건을 충족을 못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15년 보유했을 때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 30%, 굉장히 양도세가 많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바로 이 부분이 금년 4사분기에 이렇게 관련된 매물들이 급매로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9억이 넘는 것을 좀 더 급매를 노려보자 한다면은 금년도 4사분기가 적길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다주택자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이 된 경우 그 1주택이 되고 나서 2년이 경과된,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A, B, C 이게 3주택자를 가지고 있는데 A를 처분하고 B를 처분하고 나머지 C는 바로 처분하게 되면 현재는 1가구 1주택이 적용이 되죠. 그런데 2021년부터는 A, B 처분하고 이 시점부터 2년의 경과, 2년을 더 보유해야만이 1가구 1주택의 비과세 특례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즉시 시행되는 게 아니라 2021년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좀 놓치면 안 되는 것도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 산정 기준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해서 관리처분 6개월 전부터 준공 후 6개월까지 임대로 간주하되 추후 임대 변경 등록 시에, 왜냐하면 임대 조건이 바뀌잖아요.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면적이라든지 이게 바뀔 수 있잖아요. 그때 그 법령 개정에 맞춰서 조정하겠다 그런 거고요. 자, 이 단기를 장기로, 즉 단기 주택임대사업자를 준공공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전환을 할 때 그동안에 보유했던 기간을 어떻게 인정을 해줄 거냐, 이제 그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50% 반만 인정을 해주면서 최대 5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반을 인정하지만은 최대 4년으로 단축이 됩니다. 왜냐? 준공공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이 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미 8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종전처럼 최대 5년을
인정해 주도록 이렇게 경과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바로 서울 같으면 구청에 가죠. 예, 구청에 가셔서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실 때 세무서에 제출할 사업자 등록까지 동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좀 뭐랄까요, 절차를 좀 간소화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상가. 상가 가지고 계신 분도 잘 알아둘 필요가 있겠네요. 상가를 이렇게 장기 임대, 즉 5년 이상 임대를 하는 케이스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 5% 세액 감면을 받을 수가 있어요. 즉 소득세 산출하실 때 5% 세액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해당이 되느냐? 연간 임대 수익이 7,500만 원 이하이면서 매년 임대료를 3% 이하로 올린 그런 임대인에게는 5% 세액 감면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우리가 월세 세액 공제 아시죠? 7천만 원 급여가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등 이럴 때 우리 그동안에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즉 85제곱미터 이하만 해당이 되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방 같은 경우는 85제곱미터가 넘더라도 이게 기준시가가 낮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기준시가 3억 이하라는 이런 규정도 추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이라면은 이제는 기준시가 면적이 85제곱미터가 넘더라도 기준시가가 3억이 넘지 않으면은 월세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개정된 세법 중에서 그 후속 조치인 시행령 중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될 사항들 위주로 정리를 해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